시놀로지 나스의 패키지 중에서 하이퍼 백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퍼 백업은 나스의 데이터를 백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를 백업한다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은 복사본을 만든다고 이해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나스의 공유 폴더에 들어있는 파일을 어딘가에 복사해 놓는 거죠. 복사본의 용도는 원본이 훼손됐을 때 복사본으로 원본을 되살리는 겁니다. 원본의 복사본을 만들고 복사본으로 원본을 복원하는 작업, 하이퍼 백업이 이 일을 담당하는 시놀로지 나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하이퍼 백업 화면을 보면 선택할 게 많아요.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선택할 게 많냐? 하이퍼 백업의 기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백업할지 선택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백업본을 어디에 저장할지 선택해야 하고, 백업을 언제 할지 설정하고, 백업이 끝난 다음에 백업본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하이퍼 백업의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이론적으로 알아보고 실제로 백업하고 복원하는 작업은 별도의 영상에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백업할까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퍼 백업에서 백업하는 데이터는 5가지입니다. 백업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백업 유형 선택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백업하는 데이터가 결정됩니다. 우선 시스템 구성은 제어판에서 설정하는 이 내용을 말합니다. 업데이트 및 복원, 구성 백업, 내보내기 했을 때 백업되는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하이퍼 백업에서도 백업을 합니다. 파일 서비스에 있는 내용, 사용자 계정, 외부 액세스, 네트워크 설정 같은 이런 설정이 시스템 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 폴더는 제어판의 공유 폴더에서 만든 이 폴더 있죠.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패키지 센터에서 설치한 패키지를 말하는데요. 패키지뿐만 아니라 그 패키지가 생성하는 데이터도 같이 백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운영체제 설치하는 파티션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백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런은 저도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요. 하드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 10기가 크기의 디스크가 있는데요. 10기가 크기의 런이 이 디스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런을 생성하면 10기가 크기의 파일이 나스에 만들어지는데요. 이 파일의 내용이 컴퓨터의 디스크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런은 디스크의 이미지 파일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혹시 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못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백업 유형 선택에서 폴더 및 패키지를 선택하면 시스템 구성, 공유 폴더, 패키지를 백업하고요. 전체 시스템을 선택하면 시스템 구성, 공유 폴더, 패키지, 운영체제를 백업하는데요. 이때는 볼륨 전체를 백업합니다. 백업 탐색기에서 볼륨이 보이고요. 백업본에서도 볼륨의 내용이 전부 보입니다. 전체 시스템은 볼륨에 사용자가 만든 파일과 폴더도 그대로 백업을 합니다. 그리고 런을 선택하면 하드디스크 이미지에 해당하는 그 파일만 백업을 합니다. 폴더 및 패키지를 선택하면 이후 과정에서 공유 폴더를 선택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이 공유 폴더 중에서 내가 백업을 원하는 폴더만 이렇게 체크를 해서 백업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패키지를 선택하는 화면도 나옵니다. 패키지도 내가 백업을 희망하는 것만 체크를 해서 선택적으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체 시스템을 선택하면 공유 폴더와 패키지를 선택하는 단계는 나오지 않아요. 이 4가지를 통째로 백업하고 복원할 때도 통째로 복원을 합니다. 폴더 및 패키지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백업하고 원하는 것만 복원할 수가 없어요. 런을 선택하면 런만 백업하고 복원할 때도 런만 복원을 합니다. 무엇을 백업할까요는 나스의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것을 백업할지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백업할까요? 무엇을 백업할지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선택한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백업 대상 선택이라고 나오는데요. 다양한 곳에 백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화면을 하나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선 클라우드,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에 나스의 데이터를 백업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시놀로지 C2 스토리지도 클라우드인데요. 시놀로지를 한 곳에 모아놓기 위해서 C2 스토리지는 위에 놔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할 때는 인터넷 연결이 필수죠. 인터넷을 거쳐서 클라우드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최초에 백업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변경된 내용들만 전송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끝나요. 당연히 클라우드에 백업을 하려면 클라우드 계정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드롭박스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놀로지 나스에도 백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나스가 두 개가 필요하죠. 백업을 하고자 하는 나스에는 하이퍼 백업을 깔아야 하고요. 백업본이 저장되는 나스에는 하이퍼 백업 볼트를 깔아야 합니다. 패키지 센터에 보면 하이퍼 백업하고 하이퍼 백업 볼트가 있죠. 이때는 하이퍼 백업이 전송하는 데이터를 하이퍼 백업 볼트가 받아서 저장을 하는 거고요. 두 대의 나스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클라우드처럼 인터넷을 거쳐서 연결도 가능합니다. 원격 나스 장치를 선택하면 나스의 주소 입력하고 로그인하고 백업본을 저장할 공유 폴더를 선택하고 디렉토리 이름을 지으면 백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스에 들어있는 어떤 데이터를 자기 자신의 어떤 공유 폴더에 이렇게 백업을 하는 겁니다. 이때 공유 폴더는 나스에 연결한 외장 하드에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나스에 빈 베이가 있다면 추가로 디스크를 장착하고 여기에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백업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 서버. 파일 서버는 rsync, 웹뎁, 오픈스택, 스위프트. 이거는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rsync, 웹뎁, 오픈스택, 스위프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된 컴퓨터는 아무거나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르니까 빼고, rsync나 웹뎁은 시놀로지, QNAP, IP타임, 넷기어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놀로지 나스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나스에 백업할 때 rsync나 웹뎁을 사용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rsync를 추천해요. rsync를 선택하면 서버의 IP 주소, 사용자 계정의 이름과 비밀번호, 공유 폴더, 디렉토리 이름을 설정을 해야 하고요. 이런 내용은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어디에 백업할까요는 선택한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지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백업할까요? 무엇을 어디에 백업할지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백업본을 여러 개 만들지 한 개만 만들지, 그리고 백업본을 압축해서 저장할지 백업본을 암호화해서 저장할지, 백업 작업을 언제 할지, 백업본이 깨지지 않았는지 검사를 할지, 이런 거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백업 버전 유형 선택이라고 나오는데요. 단일 버전은 진짜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복사 붙여넣기와 똑같은 겁니다. 원본 엑셀 파일이 있잖아요. 이거를 백업하면 그대로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이 돼요. 다른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PDF 파일도 백업을 했으면 PDF 파일 형태로 저장이 돼서 백업본에 있는 파일도 내가 클릭해서 엑셀 파일 형태로, PDF 파일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은 백업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엑셀 파일이 손상이 됐는데 백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손상이 돼요. 백업본을 하나만 유지하고 원본 형태 그대로 보존을 해서 손쉽게 파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원본이 손상됐을 때 백업을 진행하면 백업본도 손상되기 때문에 백업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여러 버전은 백업본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파일 하나로만 설명을 하면 파일의 내용을 A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백업본도 A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백업. 자, 하루가 지났어요. 파일의 내용을 B로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백업을 하면 백업본의 내용도 B가 되겠죠. 하루가 지났고 파일의 내용은 C로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백업본에 있는 B의 내용으로 복원하거나 A의 내용으로 복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본 파일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또는 삭제한 경우 랜섬웨어로 인해서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경우에도 과거 버전으로 파일을 복원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업을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 버전으로 백업을 하는 게 좋고요. 여러 버전으로 백업했을 때 단점이라면 백업본의 내용이 원본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하이퍼 백업만의 어떤 방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백업본을 사용하려면 하이퍼 백업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하이퍼 백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이퍼 백업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데스크톱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면 하이퍼 백업으로 백업한 내용에서 원본 파일을 꺼내볼 수 있습니다. 백업 버전의 유형을 여러 버전으로 할지 단일 버전으로 할지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백업 설정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작업은 백업 작업의 이름이에요. 그냥 아무렇게 지으시면 되고요. 작업 알림 활성화에 체크하면 제어판의 알림하고 상단 알림 탭에 하이퍼 백업 실행한 결과를 통보해줘요. 파일 변경 세부 로그 활성화는 이전 백업과 비교해서 어떤 파일이 삭제됐고 수정됐고 추가됐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백업본의 데이터를 압축하는 거고요. 백업 일정 활성화, 백업을 언제 할지 설정하는 거예요. 기본값은 매일 새벽 3시입니다. 그러면 매일 새벽 3시에 하이퍼 백업이 백업 작업을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요일과 시간을 클릭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번역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무결성 검사입니다. 백업본을 검사하는 거예요. 백업본도 결국은 파일이거든요. 그 파일이 원본을 복원할 수 있는지 또는 하이퍼 백업을 실행하려면 이전 백업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정보가 온전한지 이런 거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일요일 05시에 30분 동안 검사하는 건데요. 30분 만에 검사가 안 끝나면 그 다음번에 이어서 해요.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 활성화는 백업본을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백업본을 어떻게 관리할까요인데요. 이것도 이 화면에서 그냥 보겠습니다. 백업 버전 활성화는 여러 버전을 백업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보여드리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매일 03시에 백업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초기 버전에서 10개 버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새벽 3시 버전, 그저께 새벽 3시 버전 이렇게 쭉 해서 최근 새벽 3시 버전 10개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최대 10일 전 파일 내용을 꺼내 쓸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옵션이 몇 개 더 있는데요. 스마트 리사이클은 알아서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보존 규칙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자 지정된 버전을 클릭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떤 버전을 보존할지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이퍼 백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훑어봤고요. 하이퍼 백업 작업을 여러 가지 형태로 생성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